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컵TV 조현일입니다. 자, 이번 시즌도 조문철 TV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문철 TV는 좀 부정적인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나쁜 면만을 들추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의 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네츠, 자, 오늘 애틀란타 호크스와 경기를 펼쳤는데 굉장히 좀 볼상사나운 장면이 연출됐어요. 제가 판타지에서 뽑은 선수기도 하고 2년 연속 데리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표정도 진지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교육도 잘 받았고, 아버지가 농구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아주 많이 좀 응원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함께 볼까요? 아우,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나옵니다.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크로스라인 프롬 더 헬 아닙니까? 일단 이런 표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눈을 질끈 감고 공을 향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내가 너를 다치게 만들어 버리겠어, 내가 너에게 상해를 가하겠어라는 그런 표정, 제스처,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동업자 정신에는 위배되는 플레이고요. 제가 상당히 또 평소에 좋아했던 선수지만 종종 닉 클렉슨이 지난 시즌부터 평정심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과격한 플레이를 펼칩니다. 가만히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는 거의 비그린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이 완전히, 자, 여기서 보니까 심각합니다. 그쵸? 완전히 목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상체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더구나 풀로 점프해서, 그것도 본인이 더 팔 힘이 강한 왼쪽으로, 왼손으로 쳐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부상을 입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아우, 여기서 너무너무 강한 타격이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스가 진짜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자, 일어나서 불만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 제스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이슨 데니얼스가 충분히 불만을 표할 수 있죠. 너는 어떻게 이런 파울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냐? 그런데 닉 클렉슨은 오히려 본인이 이제 화를 냅니다. 방구 끼고 똥 싼 놈이 썽을 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후속 대처가 아쉽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됐지만 끝나고 나서 그 플레이가 나오고 나서 그냥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하면 다이슨 데니얼스가 저렇게 하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죠. 자, 플래그런트 페널티 2로 곧바로 퇴장을 당하고요. 첫 경기서부터 저러면 지가 좋을까요? 그 다음에 팀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는 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강력한 파울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서로 감정이 격앙돼 있는 거예요. 자, 디안드레 헌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캠 토마스가 강하게 팔을 내리쳤고, 또 오냐카 오콩우와도 서로 으르렁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더블 테크니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농구에서, 또 특히나 농구처럼 몸싸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슨 텐선비도 아니고, 저도 또 어릴 때 농구를 많이 해봤다는 입장에서 으르렁 될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저는 더티 파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래그런트 파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가 다칠 뻔한 상황에서 다치지 않았다면 상대의 상태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하는 게, 그게 승부에서 졌다는 걸 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본인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끝까지 센 척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기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닉 클렉슨이 크로스라인 프롬 더 헬을 날리고 그 다음에 잡아주는 제스처라도 하고 괜찮냐고 물어봤다면 절대 다이슨 데니얼스가 저런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디안드레 헌터와 캠 토마스 간에 저런 신경전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신경전은 보는 재미가 있긴 합니다만, 저렇게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는 플레이는 사실 지켜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저는 눈살 찌푸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드레먼드 그린의 짜증 섞인 플레이, 납을 다치게 하는 플레이가 그것도 보는 재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같은 직업군을 가진 선수의 선수 생명 끊어먹을 수 있는, 혹은 그 선수를 다치게 만들 수 있는 플레이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닉 클렉서는 플랫 파울 2로 퇴장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과는 별개로 이 다이슨 데니얼스는 닉 클렉선에게 곧바로 가서 신경전을 펼쳤죠. 그랬기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을 부과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는 이제 애틀란타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클렉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벤치 출전했어요. 벤치 출전을 했고, 그리고 출전 시간 자체도 상당히 짧았습니다. 팀은 116대 120으로 졌고요. 그래서 팀도 지고 지도 졌다. 그리고 매너도 졌다. 그리고 닉 클렉선이 이번에 4년 100밀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브루클린 네츠에서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고, 또 팀의 미래로 낙점을 받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벤치에서 출전을 하든 주전으로 출전을 하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처럼 정말 한 시즌의 스타트를 끊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에서 플래그런트 파울 2 퇴장, 7득점 5리바운드에 그치고 팀의 패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건 저는 닉 클렉선이 좀 책임감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 다이슨 데니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디존테 머레이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이슨 데니얼스와 그리고 레리 낸스 주니어가 함께 왔죠. 자, 오늘 레리 낸스 주니어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다이슨 데니얼스는 트레이 영 옆에 두고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일단 사이즈 면에서는 트레이 영의 약점을 메우고도 남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입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는 3점을 4개 던져서 2개까지 집어넣었고, 15득점에 스틸 5개, 블락 하나. 트레이 영 옆에 두고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수비형 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존테 머레이와 트레이 영의 궁합이 사실 맞진 않았었잖아요. 빠르게 포기하고, 그리고 대신 수비를 잘하는 레리 낸스 주니어, 그리고 다이슨 데니얼스를 데려온 애틀란타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은 자카리 리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19분 뛰었습니다. 그리고 7득점. 자, 리바운드를 하나밖에 잡지를 못했지만 애틀란타가 그 순번으로 이 선수를 뽑았다면 계속해서 20분 전에 출전 시간을 분명히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그리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빅터 크레이치, 그 다음에 오늘 야투 12개 중에 11개를 집어넣었던 오네카 오콩우, 자, 이런 선수들과 함께 강력한 벤치를 이끌 테고, 그리고 저는 애틀란타가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 브루클린 네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도리안 피니 스미스 그리고 캠 존스는 계속해서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팀의 핵심은 결국 캠 토마스, 그리고 닉 클렉선이라 볼 수가 있는데, 또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클라우니도 벤치에서 오늘 경기 15분을 뛰었습니다. 자, 다만 데니스 슈러더나 또 혹은 벤 시몬스 같은 베테랑들이 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중에 파이어 세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팀이 리빌딩, 리툴링, 완전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또 지금처럼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 특히나 브루클린 네츠에서 나이를 떠나서 제법 오랫동안 뛴 닉 클렉선 같은 선수들이 저는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더티 파울을 부각시키고 플래그런트 파울 2가 얼마나 더러운 파울인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닉 클렉선이 이제는 베테랑 대열이다. 그리고 지금 브루클린 네츠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 가운데 하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경기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브루클린 네츠와 애틀란타 간의 경기에서 나왔던 좀 볼썽사나운 모습과 또 닉 클렉선이 개인적으로 제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닉 클렉선이 빠르게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제 판타지도 일단 첫날부터 망했습니다. 둘째 날이긴 하지만 닉 클렉선을 제가 4라운드에서 뽑았는데 7득점 5리바운드, 굉장히 빡치고요. 저도 판타지를 더욱더 분발해서 이번 시즌도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내일 여러분과 함께 시즌 개막 기념 라방을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컨텐츠에도 좋아요 또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